2-9항 묻겠습니다. 보조자료에는 감사 결과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충분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에 언론 보도를 하지 못할 만큼 서둘러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취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이 서해 피살 공무원 감사가 그 어느 감사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이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국가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확보한 정보, 사실관계, 내용을 왜곡, 은폐, 조작한 사건으로 국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세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뜨리고 묵살하였는 바, 이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고 무너진 안보기강 확립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적 목적에서 중간 발표를 해야 되고, 이는 감사원이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적 책임이요 소명이요 당연히 해야 될 역할입니다. 증인이 증언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기재해 와가지고 지금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성한 헌법재판장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만큼 중요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중간 발표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 자료 한번 줘보세요. 제가 작성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줘보시라고요. 그 참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본인 행동이 질문의 취지에 맞게 제가 답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중간 발표를 했냐고 하시길래. 이거는 듣고 하세요. 듣고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듣고 하고 자료를 보지 않으면은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됐죠? 알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2-10항 묻겠습니다. 갑제 45층 한겨레신문 2023년 12월 7일자 감사원 서해 사건은 월북물이 1년 만에 똑같은 최종 보고서 제목의 보도 내용을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감사원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1년 정도 후인 2023년 10월경 감사위원회에서 비공개 의결을 하였는데 최종 감사 결과는 지난해 10월 요청하면서 공개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건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입니까? 대동소이의 기준과 개념, 여기서 말하는 그 개념이 뭔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이. 그건 무엇을 말하냐? 감사 중간 발표가 감사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서 확정이 됐는데 그만큼 중간 발표 내용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동일한 만큼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가 잘 된 것이고 탄탄한 것이고 튼실한 것이고 완벽하다 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의 취지는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여기서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당시 검찰에 수사 요청할 때 국방부 현역군이 7명도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역 군인들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정확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군인과 보통 군인이 아닌 사람은 군인을 포함해서까지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지는 않고 군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로 수사 요청서를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방 쪽에서 그 당시 뭐 고민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검찰에서 중앙지검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사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 거기서 그걸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가름마가 타질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2-11항입니다. 위 언론 보도에 보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해 절차 위반 논란도 불거졌다.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사무처 결정으로 중간 발표를 하며 감사 내용을 공개해 여론몰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왔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전에 사무처 결정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감사원의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입니까? 그 통상적이라 하는 말도 참 불편합니다. 그 통상적이라 하는 기준이
이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평범한 감사라든지 일반적인 경우야 그게 통상적이게 여기서 말하는데 안 들어갈 수 있지만 이처럼 서해 감사 참 대국민적인 관심 사항이고 정부기관에서 번복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러한 중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하고 직결되는 감사로서 그것을 어찌 국민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고 그거를 그럼 국가가 무엇을 위해서 전자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전자는 거예요. 당연히 알려야죠. 그게 2-12항 묻겠습니다. 통상적인 이런 경우에 중대한 경우는 답변들 끝났습니다. 통상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감사 사항에 있어서 통상적인 것은 발표를 하고 공개를 합니다. 세월호가 그랬고 대학 재정이 그랬고 왜?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감사원의 책무이고 역할이고 감사원의 존재 가치입니다. 2-12항 묻겠습니다. 감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수사 요청 또는 수사 참고 자료 송부 등의 방법으로 감사 결과를 외부에 알린 경우는 이 서해 공무원 사건에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감사, MBC와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진에 대한 감사,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건들 중에 혹시 증인이 참여한 감사건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통계 쭉 나열하시니까 제가 지금 자료도 여기 화면에도 안 뜨고 해서 모르겠는데 통계 감사는 제가 확실히 참여를 했고 지휘를 했습니다. 예, 3-1항 묻겠습니다. 연합뉴스 2022년 6월 20일자 서해 피살 공무원 수사 결과 번복에 대해서 해경도 부글부글 제목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 서해 공무원 사건은 2022년 6월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고 사망한 공무원의 월부 구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해경이 밝히면서부터 시작됐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3-2항 묻겠습니다. 갑제 42호증 2022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일부입니다.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고 현재는 감사위원인 유병호가 2022년 10월 11일 국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서해 공무원 사건의 최초 제안자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언론 통해서 들었습니다. 3-3입니다. 갑제 42호증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당시 이 유병호 씨 얘기입니다. 2020년 6월 17일 새벽 4시에 연합뉴스에서 해경청장이 서해 공무원 사건은 월북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회견하는 것을 시청하고 6시에 간부회의를 8시에 소집하라고 비서관에게 지시한 다음 간부들이 모여 감사하는 걸 결정하였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지금도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이 이렇게 유병호 씨가 감사원 직원들을 소집해가지고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진행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 질문의 취지가 제가 참 의구심스럽기도 합니다만은 답변 아니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면 하세요. 알고 있는지 아니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을 답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알고 하면 있는지 어떻게 모르는지 돼요? 물었지 그 않습니까? 배경에 오해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배경에 오해가 없도록 제가 유병호가 설명을- 간부회의를 나한테 소집해서 감사를 착수하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것으로 내가 그것만이 아닌 것으로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감사위원들이 아니, 제 설명을 사건을 드린다니까요. 감사하기로 결의했습니까? 아니 그다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대답 듣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생한 했을 때 당시에 불과 이틀 만인가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자진 월북 판단이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해경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그리고 국민적 의구심이 계속적으로 과연 그게 사실일까? 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증거로 그랬을까? 그렇게 발표했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계속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22년 6월경에 똑같은 기관에서 번복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그 당사자 입장이나 유가족 입장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관심이 있다면 통곡할 노릇입니다. 그 발표를 보고 진행된 것이고
그래서 감사원 지휘부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감사의 의구심과 이런 것을 발표도 번복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원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국민적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하셨겠죠.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실시가 된 것이고 유병호 그 당시 총장께서 모든 걸 결정했다. 그거는 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자료 수집을 해보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관계의 은폐, 조작, 왜곡 행위가 포착이 되었고 그런 와중에 유가족이 감사 요구의 목소리가 있었고 유가족뿐만 아닙니다.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체화대한 내용을 소상히 조사를 해서 정말 그 증거가 어떻게 왜곡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밝히고 진실을 파헤쳐서 국민에게 알리고. 아니, 잠깐만 있어 보세요. 유병호 총장이 새벽 6시에 간부회의를 8시에 소집하라고 비서관에게 지시한 사실 압니까 모릅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인과 국회 그때 국감장에서 본인 스스로가 말했다 하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묻는데 왜 딴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만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실을 물었으면 이 사실을 모른다 안다만 대답을 하세요. 재판장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보세요. 재판 진행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라고 권고를 하면 그 말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우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인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네,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시간은 추가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3-4항 묻겠습니다.